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04 올랐습니다. 그냥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S&P 500은 0.07 내렸습니다. 이것도 약보합. 나스닥은 그냥 퍼센트지로 따지면 0입니다. 0.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기준으로는 녹색불, 그러니까 상승을 하긴 했어요. 0.54포인트, 네,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이렇게 0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냥 비슷했다. 보합권 혼조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평가는 잠시 후에 CPI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좀 후퇴했던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시장의 심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물가는 4개 측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3.4%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CPI가 3.1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3.2 예상을 했거든요. 전월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주택 거주와 관련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좀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에너지 가격, 그동안 물가지수가 많이 떨어졌던 건 유가의 하락도 꽤나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때에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물가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 11월과 그냥 비교를 하더라도 0.3%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10월과 비교해서 한 0.1을 오르는데 그쳤었는데 좀 많이 올랐죠. 시장의 예상 0.2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그래서 에너지라던가 식료품 가격을 뺀, 그래서 어떤 물가의 기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준에서도 더 주목하는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9%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3.8이었으니까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전월보다는 낮아졌죠. 전월에는 4%였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전월과 비교를 하면 시장의 예상이라든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딱 보면 이걸 어떻게 그래서 해석을 하느냐 했더니 그래,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 2%와 비교하면 뭐 여전히 2배 수준이야. 그래서 물가 완전 승리를 자신하기에는 일러. 다만 그래도 이제는 느리지만 여전히 물가가 완화되고 있는 건 맞다. 그걸 벗어나지는 않았다. 라고 이 지표에 대해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X의 존 마이어 요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하기보다는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좀 유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그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실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멘트들을 좀 했는데요. 이 지표를 딱 봤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봐야 할 필요성을 좀 느꼈고,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우리의 제한적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는 걸 시사하게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로 3월은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내용들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경고를 냈던 그 내용들과 유사하기는 한데 물가지수가 조금만 더 낮게 나왔으면 하는데 그 약간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해진 건 이제 실적 시즌이 된 것 같아요. 바로 금요일부터 대형 은행사들,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에 대한 경계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 이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처음에는 2% 증가할 거야 라고 했다가 이게 뭐 지금 1.7, 뭐 1.4 뭐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실적 시즌,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 잘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실적 봅시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아님 감사합니다. 네,
주말이니까 저희도 활기차게 잘 해보자고요. 자, 그럼 그 밖에 물가지표 외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나왔죠. 목요일이니까 20만 2천 건으로 전주는 물론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뭐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견고하다. 네,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이거 재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1분기 미국의 재정 적자가 5,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결산월이 12월인데 미국은 9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4분기 11월, 12월 요게 미국에서는 2024 회계연도 1분기인데 재정 적자가 5,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거의 900억 달러가 더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작년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였는데 1분기부터 5천억 달러를 넘어가니까 야, 이러면 이번 2024 회계연도에는 그냥 2조 달러 넘는 거 거의 이제 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정 적자는 어떤 미국의 어떤 이 펀더멘털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재정 안정성 이런 점에서도 뭐 물론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겠지만 더 우려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부채도 같이 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빨리 좀 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이자만 2,880억 달러, 총부채가 한 34조 달러인데 전년 대비해서 780억 달러가 이자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국민들은 이제 이 정부의 적자를 줄이려면 미국인들이 더 높은 세금을 내거나 또한 다양한 어떤 정부의 이런 지원 지출이라던가 이런 걸 줄여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 대목까지 왔다. 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주요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이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오늘 장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애플이 올라섰어요. 애플이 올라섰는데 개장하고 나서 직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탁 찍고 나서 다시 바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애플은 지금 계속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월가의 평가가 괜찮죠. 그래서 이게 뭐 오늘은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이 차이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발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도 좀 탈환을 해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하면 한 몇 년 동안 계속 세계 최대 시가총액 1위 기업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수식어가 좀 바뀔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